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금리 인하와 유럽의 추가 경기 부양 등 대외 호재에 장 초반 1%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 환율 변동 우려감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의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종윤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유가의 반등으로 정유화학주들의 반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유가의 흐름과 유가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예, 먼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제 그거를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먼저 예상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만 이제 뭐 유가가 반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 들어간다 이러기에는 좀 리스크를 많이 짊어져야 되니까 조금 섣부로 이렇게 투자는 조금 하지 마시길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되면서 그런 낙폭이 확대됐었던 정유화학주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수익이 나신 분들만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지 계속적으로 이걸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버겁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유가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치는 201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 드라이빙 시즌하고 이제 동절기 사이, 즉 이제 10월하고 11월 사이요. 그 국제 유가가 보통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드라이빙 시즌이 한 6월, 9월 해가지고 좀 빠르게 나타났었죠. 한 드라이빙 시즌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더 앞당겨져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낙폭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그 감산 가능성이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그건 달러 강세로 인해 그 원유 선물 거래 시장에서 약 45%를 차지하는 금융 수요가 위축되었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기인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뭔지 계절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너무 낙폭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6월서부터 계속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유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이제 조금 만회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들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저 정유화학주의 이제 반등 모멘텀이 될 건데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유가가 하락하는 그 현상에 대한 것보다 이제 그런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원인의 그 첫 번째 원인이 그 달러 강세에 따른 금융수요 위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달러, 국제거래소에서 그 원유를 포함 대부분의 원자재는요,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그런 원자재 구매자 또는 금융거래자는 이렇게 단위당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달러 지수와 원자재 지수는 일반적으로 그 반대의 방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10월 말 기준 금융이 원유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 이거는 90년대 말 3.5% 대비 상당히 이렇게 높은 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은 그런 이제 달러, 꼭 이제 비상업적 투기 포지션하고 연관성이 되게 큽니다. 여기 준비된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요, 상업용도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요, 점차 금융용도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런 유가는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그런 금융적인 투기적인 포지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달러 강세에 기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그 유가 하락은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달러하고 유가는 약간 반대 패턴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급락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수요나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금융, 통화적인 측면에 의해 가지고 그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 그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이전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 이제 오펙에서 이제 생산 비중을 오펙의 생산 비중하고 그 다음에 오펙의 생산 비중, 비오펙이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비오펙의 생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펙의 원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펙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을 이렇게 이제 디스카운트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나치게 조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요인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투기적 영향이 더 크다. 이거를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투자 전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경기도 침체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나 아니면은 그런 투기적 요인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던 거지, 경기 침체가 선반영돼 가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국내 주식 시장도 더욱 이렇게 활성화를 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글로벌 시장도 더 활성화를 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반등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유가가 반등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바닥 대비해가지고 이미 최소 못해도 20% 또는 3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유가가 반등을 시작을 하는 거는 이미 투자자들은 그에 앞서가지고 선취매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그 정유화학주들이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대부분 급등을 해가지고 초보 투자자들은 이렇게 뭐 양봉 세우면은 쫓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투자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관망.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도 관망. 새롭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략을 한번 좀 취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은 연말까지는 관망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시황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한빛소프트가요 5,55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41승 36무 25패가 되셨는데요. 자, 한빛소프트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패가 늘어날 때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또 공개방송에서 이어서 이 한빛소프트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또다시 상담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게임주는 올랐는데 한빛소프트는 빠졌어요. 제가 종목을 신중하게 고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하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한빛소프트를 제가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 차트상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재료 노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한중 FTA를 본격적으로 체결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기대감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모바일 게임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투스의 주가상의 그런 부분, 올라가는 부분,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변동되겠죠. 하지만 이런 나머지 여타의 모바일 게임주들은 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알리바바에서의 인수 소식이 조금 노출이 되지 않은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도 한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빛소프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자, 일단은 손절이 된 상태예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이 저항권 움직임 자체를 꾸준히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돌파를 한 번만에 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 위에 상단 자리, 자, 상단 자리가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맥점 자체가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자체를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힙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조금 기대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접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빛소프트, 자, 일단은 손절 처리가 됐고요. 앞으로 한빛소프트 다시 한 번 더 제가 재공략을 해서 꼭 수익 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빛소프트 AS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패가 한번 늘어날 때마다 정신을 바짝 늘어나시죠?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승이 또 많아지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JB금융지주 전북은행 하겠습니다. 자, JB금융지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은행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현재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조금 보자는 거죠. 낙폭과대 종목군들, 정유주, 화학주, 정화조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뒤처리를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사실상 낙폭이 과다되었던 구간에서 쉽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연속성을 가지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져봤을 때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상의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데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노출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락 반전을 하는 게 바로 주식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 섹터, 산업군 섹터 중에서 가장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어딜까?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골라왔습니다. 자, JB금융지주인데요. 같이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성장 속도인데요. 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왼쪽에 긴 막대가 바로 전북은행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바로 지방은행들의 통계치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은행, 모든 은행들의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대출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북은행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서울권보다 경기권보다는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이 바로 전북은행, 바로 JB금융지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은행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BIS 우리가 자본 비율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표인데 전북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은행계가 있다면요. 이런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전북은행이 더욱더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대출에 대한 부분 성장성이 아무리 과도하게 빛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재무 건전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요. 꾸준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주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어때요? 참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없죠. 예,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차피 거래 조건일 뿐이고 보조지표의 일종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모습을 봤을 때 이 JB금융지주는 회사의 가치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광주은행의 인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JB 우리케미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앞서 있던 물량을 모아가던 그 박스권 자체는 쉽사리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그 타이밍상 오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평가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제가 걱정이죠.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자, 한 달을 가지고 가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일주일을 두고 본다면 그건 이제 저의 복이겠죠. 그래서 JB금융지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600원,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 멘토님께서는 승을 위한 종목으로 JB금융지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강연회도 있으시다고요? 예, 저번 주에 제가 강연회를 지방 강연회를 하고 오늘 이번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여의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하면 두 분, 세 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여의도에서도 저는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혼자 하는 이유는 있겠죠. 예, 에이스니까. 자, 하나대투증권이에요.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에서 우리가 11월 30일 날 일요일 오후 2시에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강연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이번에 오시면 뭐 좋은 소식 있겠죠. 맞죠? 네, 오셔서 같이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강연회하는 모습 멋지십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릿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요. 데이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시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그 중국에 이제 그 깜짝 이제 그 금리 인하 소식도 전해져 왔었고 또 미국에서 연말 소비 시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오늘도 함께 좀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어제도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조금 길게 본다면은 2,000선까지도 충분히 조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워낙에 좀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540선에서 흐름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워낙에 좀 바닥 국면인 만큼 아직까지 추세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반등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좀 약보합권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는데 0.04% 하락한 25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추세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는 좀 방향성이 잡히진 않은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봐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은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61선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만약 61선을 돌파를 한다면은 255선에서 260선까지의 좀 횡보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지금 일단 뭐 1978선에서 어제 좀 거래를 마쳤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오는 상승세를 이어나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선 0.15% 상승한 198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선물지수와 좀 흐름이 거의 다 좀 비슷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워낙 좀 호재거리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61선 정도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2,000선도 좀 도달을 하는 2,000선을 도달하는 모습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6%로 543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540선 부근에서 좀 횡보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중 바닥을 형성 후에 다시 재차 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조만간에 뭐 54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550선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지수의 경우는 요즘에 이제 1,100원 선에서 좀 소폭 이제 조정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그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110원 선에서 조금 그 횡보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1,115원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7% 상승한 17,450.39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87%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S는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흐름 괜찮습니다. 신한지주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기아차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동선은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컴투스 오늘은 2% 넘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인데요.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보험, 기계, 운수창고, 전기가스, 금융, 운수장비, 종이목재, 그다음에 뭐 증권, 화학, 섬유의복, 의약품 뭐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식료, 전기전자도 플러스고요. 일단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생명이 1.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화재 그리고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삼성화재가 이제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종이목재가 좀 올라왔네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태림포장이 4% 넘는 상승세, 신풍재지가 2%, 선창산업이 1.3%, 한솔홈데코가 1%, 그리고 이건산업, 아세아재지, 깨끗한 나라, 한창재지, 모나리자, 수출포장, 한솔, 아트원재지, 한솔재지, 무림페이퍼, KGP 대형포장 등이 강보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운수창고도 좀 센데 금융 쪽은 뭐 아까 보험도 섹터가 있었지만 은행, 증권 다 좋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한영증권, 삼성생명, 경남은행, 메리츠금융지주, HMC투자증권, 메리츠용범증권, 동부화재,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롯데손보, 삼성화재, 골든브리지, KTB투자증권, 우리은행,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오늘 강보합권은 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도 오늘 좋네요.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 동양고석, 현대글로비스, 한진해운, 인터지스, 동방국보, 한솔로지스틱스, 아시아나항공, 세방,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항공, 한진 등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전기가스가 또 올라오네요. 전기가스 쪽은 한국전력, 경남에너지,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등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중국적인 기대감이 컸던 기계업종도 오늘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EN3, 삼성테크인, 포스코플랜텍, 한라비스대원공조, 신성 ENG, 참엔지니어링, 캐시코트의 우신시스템, 시페, 배경기계, 우진플라임, 동양기전, 한신기계, 수상중공업, 동아에스텍 같은 종목들 다 세게 하고 있고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움직임들이 다시금 좀 꿈틀거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섬유유복도 오늘 좀 견조하게 흐르네요. 대현, FNF, 충남방조, 남영BBN, 이신방지, 성한신원 같은 종목들 다 잘 움직이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움직임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넥솔, SK하이닉스, 경인전자, 하이트론, 필록스, KEC 같은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들 다 좋고, 중소형주 한번 살펴보죠. 중소형주 쪽은 오락문화가 가장 잘 세게 움직이고 있다. 역시나 SM의 효과가 아닐까. 또 삼원네트워크스, YG엔터, 키스트, JYP엔터, 펜엔터, 미디어플렉스, SBS 콘텐츠허브 등 대부분의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다 오르고 있고요. 출판 매체 쪽은 스포츠 서울이 상한가로 갔고, 이퓨처, 로엔, 에듀박스, JMI, KD미디어 등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통신방송, 방송, 기타 콘텐츠 이런 쪽이 최근에 좀 강세를 띠는 이유, 역시나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에 콘텐츠 쪽으로 좀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최근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었는데 한번 보죠. 반도체 섹터 쪽은 ISC가 4% 가까운 상승세, 비셈전자가 10%,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3%, 영호 DSP, LDT, 루멘스, G스마트 글로벌, 코아로직, 제주반도체, TSE, INC, 네페스 신소재, 리노공업, 한양디지텍, IA, 그리고 Y솔,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종목들 대부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요. IT 부품도 오늘은 플러스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130억 원 정도의 좀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경우는 65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65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좀 외국인이 53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억 원 그리고 4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이
297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어제의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 그 금리나 소식을 위해서 관련 수혜주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어제와 좀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억 원 그리고 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12억 원, 7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만 82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가스업의 경우는 외국인이 16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통신업과 금융업은 좀 외국인만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이 1억 원, 금융업은 5억 원 정도의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과 증권업의 경우도 이제 어제의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현재는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2억 원, 6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증권업종의 경우는 2억 원, 1억 원 정도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로 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쪽에는 외국인이 한 2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업종과 제약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각각 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직까지는 크게 좀 수급별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지만은 일단 의료정밀 기기 업종에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에는 외국인이 현재 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경우는 좀 눈에 띄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는 외국인이 그 1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한 8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이 상승한 111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14원 50전과 1116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14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중국의 금리 인하 이후 촉발된 엔화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재료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재료로 나타나면서 위험 통화들에게 역시 강세 재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 선호 재료는 엔화에게는 약세 재료로 나타나면서 달러 N을 추종하고 있는 달러 위험 통화상들, 특히 달러 원에게는 위험 선호도 상승에 따른 하락 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과 뉴욕장에서는 미 국채금리 동향에 따라서 달러화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럽장에서는 독일의 11월 기업 환경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요. 이는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달러에는 118.48엔까지 달러 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17원 40전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 뉴욕장에서 미국의 전국 활동 지수와 마르케트 PMI 지수가 모두 불리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뉴욕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역시 달러 원은 달러 N을 추정하면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달러 위안의 움직임까지 함께 점검하면서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응하는 측면과 함께 엔화 약세에 따른 위안화의 상대적인 절상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시기만큼 원화 역시 해외 위험 통화들의 약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달러 원에게 미치는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1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 가운데 지난 새벽 역외 시장에서의 장중 고점 수준인 1117원 30전이 오늘의 1차 저항선 역할을 수행하겠고요. 반대로 환율이 반락할 경우에는 어제의 종가인 1112원 30전이 1차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N과 달러 원 모두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기가 완료된 만큼 조정기를 거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한 위험 선호 재료가 달러 N 상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재료가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독일 경제지표 호조와 함께 독일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유로와 약세를 제한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요 통화상에서의 달러와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박스권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 연준이 12월 FOMC 회의를 계기로 추가 강세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발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MCNC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행남자기는 2거래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의료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SK 하이닉스가 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은 SK 하이닉스 5만 원을 계속 이제 뚫지 못하고 6만 원을 못 가고 이제 미끄러졌던 모습들이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실적이 과연 5만 원 부분을 갈 때보다 5만 원을 갈 때보다 더 점프업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이 계절적 수요 증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효과 미세 공정 전환 확대에 따른 출하량에 대한 증가 그리고 디램 가격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4분기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오버퍼폼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이 이제 5조 가까이 4조 한 9,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조 7,400억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네요. 매출은 한 1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디램 산업의 호조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통 이제 내년까지인데 중요한 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보통 선반영이 되죠. 오늘 48,000원.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이 49,000원, 5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전 고점에 또 52,400원을 강하게 뚫어야 되거든요. 거래량도 실려야 되고요. 그래야 새로운 가격권으로 진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결국에는 6만 원에 대한 트라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고민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PER이 11배, 12개월 포워드로 8배, 보통 업종 PER이 한 8배 중반에서 뭐 많게 프리미엄 주면 10배, 보통 이런 부품 업체들이 어떤 PER 받고 PBR이 한 2.5배 정도 되고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정말 싸다.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과연 물론 6만 원이 가면 좋죠. 5만 원이라고 잡아도 20%니까요. 근데 과연 6만 원을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고민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명히 논란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매물 공방이 이어지고 주가가 쉽게 못 갈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버텨보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 오늘 뭐 SM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알리바바로부터 투자 유치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이 SM의 이 거래소가 SM에다 이 알리바바로부터의 투자 유치 추진과 관련한 보도의 사실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6시까지인데 엔터주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죠. 뭐 YG, IHQ, 펜엔터, JYP 엔터, SMCNC 왜냐 알리바바라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중국 최대의 온라인 거래, 전자상거래 업체고 여러 가지 좀 진출설들이 많았죠. 사실 한국 쪽 컨텐츠 쪽으로 이 투자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최소 1,000억 수준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소문 하나만으로도 SM의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상한가 이후에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이제 4만 원, 5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이 상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4만 원을 굉장히 좀 강하게 뚫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요동을 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행남작입니다. 신사업 소식이 이틀 연속 급등인데 의료기기 전문업체 진성메디투자를 통해서 의료기기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전날에 공시를 했고요. 행남자기 브랜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예상 투자 금액은 회계법인 가치평가 후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의료나 화장품이 최근에 굉장히 좀 이 핫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남자기도 과거에 더 이상 어떤 그릇이라고 하나요? 자기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수종 사업을 찾을 거고 그 대상이 또 마지막 종착역은 중국입니다. 중국 내 매체 대행 사업과 중국 유통 사업에 이 데이터 CS 투자로 또 진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역시나 소문에 사서 팩트에 팔아라. 그러니까 오늘 좀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중장기적인 스토리로 만약에 이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 오늘은 지극히 이제 뉴스에 의한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요. 정말 중장기적으로 된다라는 시그널을 포착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날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S입니다.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IHQ는 드라마 피노키오가 역대 최고가로 중국에 수출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DNF는 화재로 생산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첫 종목 이제 삼성 SDS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마이너스 1%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들려온 이제 소식으로 인하면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지분 매각에 대한 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좀 주가에 좀 악재로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삼성그룹의 이제 관계자로서 이제 들려온 얘기로는 이제 보유 지분 삼성 SDS의 지분 일부를 의무 보호 예술 기간이 6개월이 끝나고 처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에도 좀 약세로 작용했던 것 같고 저는 삼성 SDS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넓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분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어떤 좀 지배 구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배 구조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대한 좀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삼성그룹 자체에서 지분의 이제 구조가 좀 변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 SDS의 경우는 단기 투자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금 지분에 관한 그런 이슈가 좀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영향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SDS 주가 자체도 함께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IHQ입니다. IHQ가 현재 좀 3%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들려온 소식으로는 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드라마인 피노키오가 역대 이제 최고 이제 수출가로 좀 중국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IHQ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또 연예인적으로도 워낙에 좀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이 회사 자체가 가장 큰 좀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IHQ 같은 경우가 이번에 피노키오 말고도 예전에 좀 여러 가지 드라마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좀 수출 기대감을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IHQ 같은 경우가 이번 드라마 소식으로 인해서 당분간 강세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지금 한 3,000원 부근에 좀 워낙에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3,000원까지만 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조금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IH가 어떤 좀 드라마를 좀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가 있는지, 또한 소속 연예인들이 어떤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중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DNF입니다. DNF가 현재 좀 2%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들려온 소식으로 인하면은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공장이 좀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그 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DNF의 경우는 좀 DNF도 DNF이지만은 과거 좀 여러 가지 회사들의 공장에 좀 화재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을 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다시 재차 반등을 보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DNF도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 소식이 단기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DNF의 경우는 일단은 공장에 대해서 한 달간에 좀 그런 중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재고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럼 영업을 하는 데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기획입니다. 영국의 광고사를 지분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기원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하나는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 20조 원 규모가 급성장한다는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광고회사에 대한 지분 65%를 취득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광고회사인 아이리스 월드와이드 홀딩스라고 해서 이 영국계 이 광고 기획사고요. 주식 46,649주, 주식 비중으로는 65%고 금액으로는 이제 432억 7,225만 원에 취득키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2일이고요. 제일기획 측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분 인수다. 2017년에서 19년에 걸쳐 자녀 지분 인수도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쇼퍼 마케팅 역량을 갖춰서 기존의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신장을 시키고, 신규로 들어오는 광고주에 대한 대상을 영업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에 좀 박차를 많이 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이 포커스를 해외 쪽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이유는 단순하죠. 국내 광고 업계를 좀 보면 뭐 기획사 여러 개가 있죠.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요. 독단적으로 또 하는 광고 기획사들이 좀 있는데, 또 외국계 회사들도 많이 넘어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제일기획, 대홍기획, 뭐 이노션, 오리콤, 뭐 이 TBWA 같은 외국계 회사도 있고 다양한 기획사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광고 시장도 굉장히 좀 영업화되는 느낌들이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광고 단가도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에는 국내에서 좀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해외 쪽에 이제 눈을 돌린 거죠. 눈을 돌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영국 회사의 지분 취득까지 좀 넘어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 드리고, 일단은 뭐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직전 갭자리가 18,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일단 직전 갭자리는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만 원에 대한 트라이인데 2만 원까지는 좀 트라이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갭자리가 21,500원 정도, 뭐 22,000원 정도 부근인데,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약간은 좀 이 신중한 스탠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그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네요. 네오이즈 게임즈 그 이기원 대표의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또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기원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사주 92,167주를 추가 매입했고요. 평균 매입 단가가 21,579억, 금액으로는 한 20억 정도 수준 되고요. 이번 매입을 통해서 이기원 대표가 총 192,167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자사주 매입을 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네오이즈 게임즈는 뭐 빠르고 강한 조직
조직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웹보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이자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그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 자체는 뭐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좀 주기는 충분하다. 근데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소문에 사서 팩트에 파는, 그래서 오늘 좀 매물 공방들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코리아나인데, 중국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코리아나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규모로는 뭐 20조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중국 베이징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원아시아 뷰티 포럼이라는 이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화장품 유통 채널에서 인터넷 비중에 대한 확대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의 유통 채널에 있어서도 인터넷으로 더 많이 신장이 된다면 굉장히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무궁무진한 중국 쪽의 인터넷 시장을 잡으면 한국산 화장품에 또 한 번의 전성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규모를 한 20조 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그러나 이 코리아나의 주가를 보면 일단 4,000원대까지 조금 매물대가 있어서 거래량을 좀 더 많이 동반해야지 주가 탄력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지분 보유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게임빌은 너무 올랐나요? 그동안 신규 게임 흥행에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섬은 겨울 코트 수요 증가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오일뱅크가 출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동양네트워크스가 오늘 좀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오일뱅크의 경우가 일단 그 동양네트워크스의 지분 5.17%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 따르면은 회생 그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회생 절차에 따른 출자 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좀 밝힌 상황인데, 아직까지 동양네트워크스의 경우를 보니까는 글쎄요, 아직 뭐 투자에 대한 좀 매력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네트워크스의 경우가 꾸준하게 매출이라든지 이 성장에 대해서 어떤 좀 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뭐 아직까지 주가도 뭐 좀 관리 종목에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은 좀 아직까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동양네트워크스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투자에 대한 좀 매력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이 일단 현재 좀 6%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신규 게임이 흥행을 했다는 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차익실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야세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게임빌의 경우는 신규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을 주가가 끌어올려와 줬기 때문에 신규 게임이 이제 그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좀 결과를 딱 내놓자마자 다시 한번 좀 차익실 매물을 내놓는 것이라,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게임빌의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그동안 강세를 이어와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격 매수는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규 진입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는 뭐 앞으로 게임빌이 내놓을 어떤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투자 심리도 함께 좀 작용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함께 좀 한 14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섬의 경우 현재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겨울이 그래도 좀 비교적 따뜻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오면서 아무래도 겨울 코트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섬이 좀 주가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주요 이제 라인업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멜런지, 랑만 컬렉션, 이런 좀 브랜드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좀 받을 것이라는 이런 관심이 좀 생기면서 한섬에 대해서 워낙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섬의 경우도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재차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32,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한섬 자체가 워낙에 좀 겨울 코트 위주로 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상승 모멘텀 없이 시장은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연말 배당, 소비 시즌을 맞아서 IT 및 배당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수혜로 중국의 소비 및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내일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에 기대해보자,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전일 전일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반등이 좀 큰 폭으로 좀 일어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들의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철강이라든가 화학, 정유, 여기 이러한 좀 조선, 이러한 수출 대표적인 수출 업체들이 좀 수혜주로 좀 언급이 주목이 되면서 상당히 좀 수급 모멘텀이 개선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 시장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몰릴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수출 대형주들이 낙폭이 좀 그동안에 계속 좀 확대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빠른 기술적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지금 증시 부양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호재성 이벤트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대기 중이라는 것도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지금 금리 인하 여기다 그냥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국 수혜가 예상이 되는 수출 대형주와 그리고 정책적인 기대감이 높은 증권업종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매력이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관련해서 역시나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르면 저한 역전의 맹수 예병구매입니다. 자,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피로가 겹쳤는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갔는데요. 금방 또 회복합니다. 그죠? 시장이 회복하듯이요. 자, 시장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IT 쪽 보면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라든가 좀 좋지 못한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꾸준히 좋은 모양이에요. 다시 48,000원대를 거의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자동차 오늘은 또 자동차 쪽 어제도 전일도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좋지 못하죠. 조선주 전일에 이제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그다음에 정유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윗골을 달았고 오늘 이제 또 살짝 밀리는 모습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철강금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좀 크게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중소형 철강주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자, 기계 건설 이쪽 역시 지금 크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죠? 증권주가 오늘 조금 증권 보험 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장은 코스피 쪽 종목들은 크게 좋은 편이 아니고 지금 오늘은 이제 또 코스닥 쪽 종목들이 괜찮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없어도 참 너무 없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코스닥 쪽 빼서 코스피 좀 갈아탔다가 다시 코스피 쪽 좀 빼서 코스닥 지금 다시 타고 있죠. 그죠? 자,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자꾸 따라다니지 마라. 기관들이 이쪽 갔다고 해서 이쪽 따라다니지 말고 저쪽 갔다고 해서 저쪽 따라다니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죠? 사물 인터넷 관련주. 오늘 SNS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코콤이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차 관련주들이 오늘 대동이라든가 뭐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우리산업 이런 종목들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코디에스도 마찬가지고 코디에스가 어느덧 한 4,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죄송합니다. 자, 이 음원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SM 거의 상한가 부근이고요. SM의 자회사죠. SM CNC도 금일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인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중 FTA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3가지 섹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통신, 항공, 그 다음에 엔터입니다. 그죠? 요 그 3가지가 한중 FTA 수혜주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요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죄송합니다. 기침, 감기균이 약간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다 확 간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얘기인데요. 전에 한번 또 얘기도 드렸었고 이 중국의 샤오미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샤오미폰이 지금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습니다. 애플 중국에서 사실 애플의 그 시장 점유율은 크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샤오미폰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우리나라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병헌 씨가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베가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베가라는 모델이 거의 펜텍의 스마트폰인데 자, 이 펜텍이 지금 죄송합니다. 펜텍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정 권리에 들어가 있었고 펜텍에 지금 인수전에 뛰어든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그 펜텍의 인수전에 뛰어들게 되면 이 샤오미폰이 인수전에 지금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샤오미폰이 좀 유력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만약에 이 펜텍을 샤오미 쪽에서 인수를 해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저가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끊임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관련주들이 그럼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노칩이죠, 그죠? 이노칩이 지금
14,350원대인데 자, 이 14,300 이노칩이 보면 계속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심텍 제가 샤오미 폰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텍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1200원까지 쉼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MC넥스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MC넥스가 지금 펜텍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MC넥스가 최근에 보면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펜텍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 샤오미 쪽에서 인수가 된다면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이런 관련주들은 좀 급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칩, 심텍, 이노칩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노칩이 만약에 이제 이 펜텍과 샤오미의 어떤 합병이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 기대감으로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이 이노칩, 심텍, MC넥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조금 여러분들 참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늘 오른 종목을 가지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늘 바닥권역에서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더 성장성이 부각될 종목들, 그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늘 오르기 전에 어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 중국 관련주와 그 다음에 지금 자 여기 스마트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냐 하면 많이 올라가서 그걸 따라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상승이 있으면 분명히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 조정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추세상의 전환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추세상의 전환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가 하면 차트가 아니에요. 성장성 쪽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이건 추세선상 하락 쪽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확고한 생각들만 있으면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많이 흔들어요.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가도 그냥 이래 확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흔들고 보내주는데 그 흔들고 보내주는 곳에서 매수의 관점을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들어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구간 쪽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끌어올리는 날 코스닥을 떨어뜨리고 코스닥 올리는 날 코스피가 별로 좋지 못하다. 자, 이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인데 이 왔다 갔다를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시장의 건전성들을 하나하나씩 확보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강한 모멘텀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거품과 그리고 외국계 단기성 한머니 자금과 그리고 기관들의 눈치 보기식 매도로 인해서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자리예요. 사실은 크게 장이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자리. 그러나 건전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자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두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답을 줄 겁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아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기관과 개인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1978포인트로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44포인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